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7차 시, 2학기 7차 시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고대로 다른 세포의 분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그것은 바로 생식세포 분열입니다. 선생님, 전에 체세포 분열 말고 또 다른 분열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기특한 질문을 먼저 해주는 문시 학생이네요. 네? 또 있다고요? 분명 더 어려운 거겠죠? 맞아, 늘 뒤에 나오는 것이 더 어렵고 복잡한 것이었어. 그렇지 않아요. 이런 발전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 문시 학생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차분차분 이렇게 해내가다 보면 쉽게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놀라지 마세요. 자, 선생님만 믿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수업을 먼저 진행하기 전에 우리 이런 상식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준비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체세포 안에 염색체가 있죠. 근데 우리가 아는 46개가 우리 몸 전체 안에 있는 염색체 개수, 총 개수가 아니라 한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의 개수였죠. 사람의 경우에 몇 개였죠? 그렇죠. 46개. 총 23쌍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거를 우리 알다시피 대다수의 유성생식을 하는 세포 생명체들은 짝수로 있습니다. 우리 형성평가 같은 거 할 때 짝수였던 거 하긴 했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핵쌍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표현을 할 때 우리 이렇게 표현해요. 두 개가 쌍이니까 2에는 40 몇 개? 6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만약에 뭐 20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있었다. 얘도 유성생식, 성이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통해가지고 생명체가 태어나는 거. 이런 경우에는 짝수일 경우, 만약에 2에는 20개면 20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2에는 46개 해서 핵상을 표현합니다. 이거는 한 염색체 안에 이렇게 46개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세포 안에 엄청난 염색체가 많겠네요. 세포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각각의 세포가 이런 염색체를 가지고 생명체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단계 너무 쉽죠? 넘어가 볼게요. 뿅. 자, 우리가 이렇게 46개, 두 개가 쌍을 이루면서 46개의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염색체를. 그랬을 경우에 이게 각각 누구한테 받은 거죠? 상동 염색체의 경우 한쪽은 그렇죠. 아빠한테 받았고 또 다른 상동 염색체의 한쪽은 엄마한테 받았다. 그쵸? 그래서 그럼 생각해보면 우리 몸을 이렇게 46개의 염색체로 이루어 주려면 아빠한테는 몇 개 받아야 되죠? 엄마한테는 또 몇 개 받아야 되죠? 생각 안 해봤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46개라면, 염색체 46개면, 아빠한테는 23개, 엄마한테도 23개, 상동 염색체에 해당하는 것에 각각 하나씩 받아줘야 우리가 딱 짝을 이뤄가지고, 세포를 염색체로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또 자식을 낳을 거잖아요. 그쵸? 그때는 어때요? 그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에서 이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를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아빠랑 엄마가 동일하게 우리 상동 염색체 중에서 한쪽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야지 우리 자식이 똑같은 핵상을 가지면서 염색체를 유지하면서 동일한 그 생명체로 태어날 수 있는 거겠죠. 염색체 수가 바뀌면 동일한 생명체라고 보기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아빠, 엄마가 주는 이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 유전 물질들은 절반만 필요해. 우리 체세포에 있는 것에 절반만 있으면 주면 된다. 요거죠. 그쵸? 아무리 주고 싶은 게 많아도 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 염색체가 많다고 해서 생명체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태어나거나 아니면 생명 유지하기 힘든 생명체가 태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단어만 또 한번 볼게요. 자, 생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생장은 우리 몸이 커지거나 기관이 분화되거나 이런 거였잖아요. 생식이란 것은 생물이 자기와 닮은 개체를 만들어서 종족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냥 단적인 표현으로는 그냥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이제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 같은 생명체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식을 낳는 것을 편하게 생식이라 생각하셔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생식세포가 무엇일까 이렇게 봤더니 생식세포는 이런 생식을 할 수 있게 아까 체세포가 있었는데 절반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식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세포고요. 절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시로는 정자, 난자. 정자를 통해서 절반 전달, 난자를 통해서 절반을 전달해서 정자, 난자가 만나서 생명체가 되는 거죠. 자식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쌤, 그러면 책 보니까 감수분열이라는 게 있던데요. 이건 뭐예요? 우리 체세포 분열 했었잖아요. 생식세포 분열에서 생식세포를 형성하는 과정을 우리는 감수분열이라고 합니다. 왜? 절반만 필요하니까 수를 줄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체세포를 통해 가지고 생식세포를 만들게 되는데요. 요 과정을 우리 오늘 배울 겁니다. 약간 긴장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한 번만 제대로 개념을 정리하면 앞으로 헷갈릴 일이 전혀 없어요. 긴장하지 말고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겠어요. 자, 흐름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동일하게 간기를 거치고 있는 세포가 있고요. 이걸 처음에 세포니까 모세포겠죠. 이 상태에서 짠 하면서 방주사가 나고 핵막이 사라진 다음에 이가 염색체가 등장했어요. 뭐예요? 그냥 원래 체세포 분열에서는 그냥 염색체들이 등장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생식세포 분열에서는 이가 염색체가 등장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왜냐면 상동 염색체가 붙어 있어서 그래요. 상동 염색체가 붙어서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가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그렇구나. 그 다음에 중앙 배열을 하겠죠. 그래서 잡아 뜯는데요, 방추사가. 원래는 염색 분체를 우리가 떨어뜨려 가지고 절반으로 나눴다면 지금 생식세포 분열은 달라요. 이가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가 지금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기가 되면 뿅 하고 이렇게 분열이 됐네요. 이게 끝이라면 우리 복제를 간기 때 이미 했기 때문에 한 번만 분열하면 원상 복귀가 된 거잖아요. 유전자의 양이 한 번 더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간기 없이 전기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체세포 분열이랑 똑같아요. 방주사 나오고 중앙 배열을 한 다음에 염색 분체를 잡아 뜯습니다. 염색 분체를 뜯고 그 다음에 분열을 해서 딸세포를 만듭니다. 그럼 처음 모세포에서 딸세포 몇 개 만들어졌죠? 그렇죠. 4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염색체 안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라든지 유전 물질은 처음 거요.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 거와 비교했을 때. 그렇죠. 다 절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염색체도 절반, 그리고 유전자 양도 절반. 그래야지 자식이 태어났을 때 나랑 동일한 거 나타나잖아. 아빠한테 절반 받고 엄마한테 절반 받으니까. 그렇죠? 쉬워요. 이 흐름을 이제 정리해야 되겠죠. 한번 그림으로 한번 더 볼게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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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 뿡, 뿡.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수업을 본격적으로 필기를 통해서 해볼 텐데요. 파일은 이알림이로 첨부가 돼서 나갔을 거고요. 이게 없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위두랑에 있는 과학 위두랑 방에 들어오셔서 공유방에 선생님이 생식세포 분열 연습하기를 이미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 단계 그려보기를 다운받아서 프린트를 하거나 아니면 요거 선생님 화면을 그대로 노트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신난다, 그쵸?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이렇게 표가 있는데요. 자, 일단 감수분열은 단계를 2단계로 나눕니다. 특징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이제 익숙하죠. 무슨 기? 그렇죠. 간기 되겠습니다. 간기 때는 뭐가 있었죠? 그렇죠. 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이 있고 이런 특징이 있죠. 방추사도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일단 가장 큰 특징만 표현할게요. 그 다음 간기 다음엔 뭐죠? 그렇죠.
전기 해가지고 핵이 사라지고 뭐가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염색체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염색체가 아니라 상동 염색체가 붙어 있는 요 이름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이가 염색체 라고 하는 이가 염색체가 나타나는데요. 46개 그리기 힘드니까 우리는 몇 개만 그릴까? 그렇죠. 4개만 그리겠습니다. 붙어가지고 나타납니다. 이가 염색체 나타나고 여기 끝이 아니죠. 뭐가 나오죠? 방추사가 뿅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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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방추사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가 염색체 등장. 그 다음 방추사도 등장해서요. 이가 염색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1분열입니다. 지금 1분열 전기, 1전기 해가지고요. 1전기 때 이가 염색체가 등장한다라고 지금 머리에 각인시키겠습니다. 언제? 1분열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지금 전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나오는 거 뭐죠? 그쵸? 우리 중기, 송중기가 아닙니다. 중기가 되고요. 요거 손에 그림 그리기 귀찮으니까 요거 가운데 배열하겠습니다. 복사하기. 어머. 안 되겠네요. 그냥 그리겠습니다. 잠깐만. 아까 그림이 너무 중앙에 있으면 차이가 안 나니까. 이렇게 너무 중앙에 있으면 차이가 안 나니까 전기를 이렇게 표현하고요. 중기 때는 중앙 정렬해야 되니까 뿅뿅뿅뿅 뿅뿅뿅뿅 이렇게 이가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되는 것을 그려보겠습니다. 하고 방추사가 어떻게 돼? 그쵸? 동원체에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가 염색체 중앙 배열 그 다음에 방추사가 어디에 연결된다? 염색체에 연결된다. 그 중기 다음 뭐였죠? 그쵸, 우리 후기였습니다. 후기 때는 잡아 당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방추사가 잡아 당겨서 지금 이가 염색체에 있는 상동 염색체 길이를요 떨어뜨려 줍니다. 엄청 큰 특징이죠. 원래 이거 체세포 분열에는 없던 거잖아요. 체세포 분열에는 한번 분열할 때 후기에 그냥 염색 분체를 뜯어버렸지만 얘는 지금 상동 염색체가 분리됩니다. 엄청난 큰 특징이에요. 언제? 1분열 후기. 그냥 후기라고 하면 안 돼. 1분열 후기에 상동 염색체가 뭐 어떻게 된다? 분리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와요. 그러면 이제 떨어진 게 이제 세포 함몰 되면서 이렇게 함몰 시키겠습니다. 되면서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겠죠. 이때 이름이 뭐죠? 그러지 말기. 말기 되겠습니다. 함몰. 물론 우리는 지금 동물 세포 가지고 하고 있어서 함몰이고 식물 세포는 또 세포판이 나오겠죠. 그리고 뭐 방추사도 아직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또 분리가 됐네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세포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건데요. 궁극적으로 이게 몇 개 있어야 돼? 2개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림을 하나만 그릴 겁니다.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거 그리기 귀찮은 친구들은 뭐 여기 곱하기 2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 보통은 체세포 분열을 이게 딸세포가 되고 나면 얘가 어떻게 돼요 또?
또 체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 간기를 거치는데요. 감수 분열에서는 이제 간기를 거치지 않아요. 왜냐면 줄이는 게 목적이니까. 지금 원상복귀된 거예요. 유전자 양은. 그쵸? 왜냐하면 한번 복제를 한 다음에 반으로 쪼갠 거기 때문에 이제 유전자 양이 절반이 아니라 딱 그 자기 원래 거만큼 된 거잖아요. 한 번 더 쪼개야 되겠죠. 그래서 간기 없이 바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간기 없어요. 뿅, 뿅 이렇게 간기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분열 전기에 오겠죠. 그래서 요거 곱하기 무조건 다 이거 곱하기 2야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한 세포에 얘가 전기니까 또 방추사가 나오고 이렇게 우리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이제 상동염색체 그릴 필요 없어. 그럼 분열됐으니까 한 세포에는 이제 그 상동염색체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만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방추사가 또 붙을 준비를 합니다. 자 나눠지자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중기 때 와가지고요. 중기 때는 마찬가지로 중앙 배열을 하겠죠. 중앙 배열 해가지고 체세포 분열과 동일하게 뿅뿅뿅 뿅뿅뿅뿅뿅 이렇게 들러붙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적을까요? 그냥 염색체 중앙 배열 그 다음에 방추사 연결 이렇게 표현되겠죠? 중기 다음 또 뭐였죠? 똑같아요. 후기입니다. 후기는 잡아 뜯겠죠. 뭐가 떨어지겠죠? 염색 분체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뿅뿅뿅 뿅뿅뿅뿅뿅 이렇게 그래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서 뭐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양극으로 끝으로 혹은 양극으로 이동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얘 어떻게 돼야 돼? 이것도 지금 두 개입니다, 세포가. 그 다음에 마지막 이분열 말기가 되면 세포 함몰 되면서 이렇게 염색 분체가 각각 쪼개진 게 총 몇 개가 돼야 돼? 그쵸? 이게 4개가 되겠죠. 그럼 이거 딸세포가 몇 개 만들어진다? 4개가 만들어진다. 요겁니다. 어렵죠? 근데 우리 특징은 동일해요.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가는데 각각의 단계가 특징들은 크게 바뀌는 건 없고요. 우리 여기 1분열에서는 이가 염색체라든가 아니면 상동 염색체 분리라는 특별한 상황들이 벌어지긴 했습니다. 이 흐름은 전체 흐름은 체세포 분열이랑 크게 상관이 없고요. 이 분열에서는 간기가 없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쵸?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번 시간처럼 유전자량이랑 염색체에 한번 좀 같이 봐주시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텐데요. 그럼 한번 볼까요? 옆에 적으면 되겠죠? 유전자량 양이야 양이야 양이라 쓸게요. 유전자량 요 감기 때는 복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어디 갔지? 여기 보면 유전자 양을 우리가 모르고 n이라고 표현했는데 아까 전에 세세포에 있는 세포의 핵상 개수 따질 때도 n을 써서요. 우리 체세포 분해할 때 n이라고 했던 거를 그냥 a로 바꾸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a 상관없습니다. 수학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에 n이라고 표현해도 되긴 하지만 핵상과 헷갈리니까 체세포 분해에서 이미 필기가 돼 있는 친구들은 요 n을 그냥 a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염색 분체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a 뭐 a 이렇게 표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유전자가 똑같이 가니까 염색 분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거를 기억해서 우리 생식세포 분열에서 유전자 양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냥 A라고 치면 원래 우리 체세포 하나에 가지고 있는 게 A였다면 이게 지금 감기 때는 복제가 되고 있으니까 2A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다음에 쪼개지지 않는 이상 체세포에서 유전자 양은 변화가 없으니까요. 2A, 2A 후기 때도 2A에서
뭐 A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긴 하지만 너무 짧은 순간이고 아직까지 안 쪼개졌으니까 2A. 그다음 말기는 이제 2A에서 A가 되는 순간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쪼개지니까요. 좋아요. 그 다음 올게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유전자의 양. 이분열에서는 지금 간기가 없으니까 그대로 A죠. 그쵸? 그 다음 전기 때도 아직 안 쪼개졌으니까 A. 후기 때도 A. 말기 때는 쪼개졌으니까 A에서 2분의 1 A 이렇게 해가지고요. 처음 거에 절반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원하는 거였잖아요. 유전자의 양이 절반인 세포를 만들어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 생식하기 위해서. 오케이. 좋았어요. 이렇게 해서 얘들이 이제 또 성숙하면 정자가 되거나 난자가 되겠죠. 이 세포가. 좋아요. 유전자 양인데요. 그 다음 신경 써야 되는 게 염색체 양입니다. 염색체 수. 우리 염색체는 아까 핵상이 2n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대로 2n으로 두겠어요. 복제를 해도 염색 분체가 늘어나는 거지 염색체의 개수가 늘어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오리지널은 염색체 요건데요. 이제 복제가 되면 염색 분체가 하나 똑같은 게 하나 더 붙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 염색체 수는 한 개이기 때문에 개수의 변화는 없어요. 염색 분체가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양이 지금 2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해 안 되면. 그렇구나. 염색체는 계속 2n이에요. 안 바뀌었으니까. 안 쪼개졌으니까 2n. 되다가 후기 때 쪼개지기 시작해서 말기 때는 2n에서 어떻게 돼요? n이 됩니다. 엄청 중요한 거죠. 절반이 돼버렸어요. 절반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2분의 정리로 갈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쓰겠습니다. 염색체의 양. 수. 요거는 뭐 상관없고 관계 없으니까 전기 때도 n, 중기 때도 n, 후기 때도 n, 말기 때도 n입니다. 왜? 지금 우리 n일 때가 한 세포에 2개 있을 때를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2개, 물론 4개처럼 보이긴 하지만요. 짧은 순간 확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 카운팅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는 똑같이 2개니까 n, 말기 때도 2개니까 n. 이때는 2분열 때는 염색체수 변화 있다 없다? 없습니다. 2분열 때는 염색체수 변화 없고요. 1분열일 때 염색체수가 변화가 절반이 됩니다. 그렇죠. 아까 유전자 양은 어땠어요? 1분열 때도 절반이 되고 2분열 때도 절반이 됐어요. 하지만 염색체수는 어떻다? 절반이 된 후에 또 절반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럼 4분의 1이 되니까 염색체 수는 절반이 1분열 때 되고 2분열 때는 변화가 없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이것들을 한번 싹 다시 정리해보면 또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적을까요? 하나 적어봅시다. 유전자량은 1분열, 2분열 이렇게 쓰시고요. 이렇게 표를 그릴까? 원래 이제 간기를 거쳐서 유전자량은 복제가 됐어요. 이 상황에서 1분열 때 2분의 1 되고 2분열 때 2분의 1 돼서 지금 2배가 된 게 4분의 1이 된 거니까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전체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염색체 수는 1분열 때 변화가 있었죠. 여기 보이시죠? 2분의 1이 되고요. 2분열 때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절반이 된다. 이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염색체 수도 절반, 유전자 양도 절반이어야 되니까. 쌤, 염색체 수는 감기 때 복제가 안 된다고 했나요? 네, 염색체 수는 감기를 거쳐도 늘어나지 않고요. 염색 분체만 늘어난다. 왜? 염색 분체는 유전자량과 동일하다 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어렵진 않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게 한번 두겠습니다. 우리 오늘 공부 많이 했다, 그치? 그 다음 페이지 185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184쪽이랑 185쪽의 그림들 요것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정리한 것과 함께 한 번씩 봐주시고요.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 비교를 하는데 우리 감수 1분열 같은 경우는 뭐가 나누어진다고 했죠? 지금 그림만 봐도 알잖아. 이가 염색체가 있었는데 절반씩 나눠졌으니까 이거 상동 염색체였죠. 가 나누어진 거고요. 감수 2분열 때는 상동 염색체가 없죠. 그 염색체에서 염색 분체가 나눠진 거죠. 아이고. 나누어져서 염색체 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럼 염색체 수가 변하는 것은 1분열밖에 없다. 요거죠. 그렇습니다. 1번 스스로 확인하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감수 1분열 전기의 상동 염색체가 서로부터 형성된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게 뭐였죠? 그쵸. 이가 염색체. 세대를 거듭하여도 세대를 거듭한다는 것은 아들의 손자의 이런 거죠. 증손자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대를 거듭하여도 사람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는 46개인 이유는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감수분열을 통해서 절반의 염색체만 수만 자손에게 전달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엄마 거 더하기 아빠 거 해서 똑같은 기존 개수 되겠죠. 염색체의 개수 이렇게 표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뜻은 알겠죠? 절반 줘서 원래대로 만든다 요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지만 세포의 신비를 알아서 재미있었어. 맞아. 그림을 그리면서 정리해야겠어. 네, 과제 안내입니다. 지금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요거 내일 되면 다 까먹거든요. 여러분 지금 내일 돼서 안 까먹으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림을 한 번 더 그리고요. 내용 정리로 해서 자기 머릿속에 쏙쏙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된 거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체세포 분열할 때도 지금 막 보다 보면 그거 있었잖아요. 퀴즈 보면 그림 보고 헷갈리고 이러면 안 돼. 이제는 시험이 이제 3주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요거는 수행평가도 볼 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딱 하루만 더 긴장해서 과제하면서 공부한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아자, 짜파 할 수 있다. 그쵸? 할 수 있다 믿습니다. 선생님,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학생들 너무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거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에필로그가 있긴 한데요. 여기서 먼저 인사하고 에필로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탁바! 선생님, 우리 저번 시간에 염색 분체만 있는데요. 염색체 수도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체세포 분열? 그쵸? 체세포의 분열에서 염색 분체가 아니라 염색체 수. 얘는 변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지거 똑같은 거 두 개 만드는 거잖아요. 똑같은 세포를 두 개로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핵상인 2n이면 계속 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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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n입니다. 세 보세요. 그러면 4개일 때 우리가 2n이라고 표현이 됐으니까 지금 그림에서는 그러면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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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해서 전부 계속 2n. 그래서 쭉 똑같아요. 알겠죠? 체세포 분열에서는 염색체 수가 바뀌면 안 됩니다. 생식세포만 그런 거예요. 끝.